네, 국민의힘 1차 영입 인재 중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익숙한 얼굴이셔서 제가 추가 설명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지난 대선 캠프 때도 잠깐 참여를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갑자기 지역구까지 정해서 출마를 선언하셔서 이수정 교수님이 왜 갑자기 정치를 하실까 이렇게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뭐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꿈은 제 리스트 안에, 소망의 리스트 안에 없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25년 동안 현행 법과 제도의 허술한 점을 워낙에 많이 이제 들여다보는 뭐 범죄 사건 사고 위주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멍이 뚫린 데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네. 25년쯤 하면 어디가 예. 어떻게 구멍이 뚫렸는지 누구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메꿔야 되는데 그 메꾸는 일을 진짜 하고 싶다. 어차피 정년까지 5년이 남았으면은 아름다운 이제 생산성이 있는 일로다가 제가 좀 그 이바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회에 가서 입법을 하는 제대로 된 입법가가 되는 게 그게 지금 정말 뭐 이 약자 보호나 또는 이제 제 입장에서도 그게 정말 제 손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중간고사 때 사실은 제안이 왔어요. 도와달라. 네. 그런데 사실 그때 제가 그 드렸던 거는 뭐 쉽게 좀 가게 해달라 이런 예, 뭐 지역구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니까 더군다나 예. 지금 국민의힘이 뭐 굉장히 많은 압도적 지지를 받는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은 더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뭐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서초나 이제 수원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잠은 저는 서초에서 주로 많이 자고요. 물론 네. 주소는 수원으로 옮겼습니다만 뭐 저에게 이제 92세 된 시아버지와 90세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네. 어머니는 지금 치매여서 집을 못 나오세요. 아, 그러니까 서초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낮에는 다 수원에서 25년 동안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원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옆에 경기 경찰청이 있어가지고 네. 그 사이에 이제 수원이나 이제 경기 서남부권에서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수원에 대한 어떤 애증 같은 게 생겼어요. 예. 예. 뭐 제가 수원이라고 생각하면 저의 생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울적한 장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그 피해자 예, 여러 들이 사건을 보시다 네 보니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런 감정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출마를 하면 그분들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험지라는 걸 너무 뻔히 알죠. 전부 저희는 이제 거의 3번을 다 5지역구가 전부 민주당 의원들만 예. 배출한 지역입니다. 네. 뭐 제가 어차피 제가 선택한 일이고 이건 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뭐 왼쪽 오른쪽 눈치 보고 좌고 우면 안 하겠다. 그냥 생활 공간이 2곳인데 서초는 일단은 제가 잘 뭐 활동을 안 했었어요. 잠만 예. 잤지. 네. 그런데 이제 수원은 뭐 종일 365일 25년을 애정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드나들면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제 학생들 중에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탄생을 하여 예. 화성 연쇄살인을 해결한 사람도 제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제가 차로 맨날 출입하는 그 후문이 앞이 수원정이에요. 예. 거기 이렇게 그냥 네. 그 지목을 했는데 거기가 보니까 굉장히 그 골략 같은 민주당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원내 대표까지. 박광원 네. 전 원내대표가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쉬운 지역이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초짜가 원내대표와 어떻게 그 경쟁을 하겠어요. 근데 뭐 장렬히 전사해도 네. 제가 뭐 그렇다고 가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제가 잘 아는 지역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지난 뭐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에서도 영입 제안을 받으신 걸로 아는데 네. 사실 궁금한 것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지금 와서 이제 선택하신 이유거든요.
그때 이제 비례를 제안을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위성정당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다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괜히 뭐 제가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비겁한 생각 이런 게 이제 네. 들고 예. 그렇게 해서 남의 덕에 이제 그 줄을 서게 되면 과연 국회에 가서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의문이 사실 됐고요. 네. 지금 사실은 그렇게 선택된 분들이 현재 뭐 의원직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성 정당에서 비례라는 것이 갖는 어떤 위치 예. 그런 게 제게는 별로 크게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했고요. 뭐 이번에도 비례를 희망을 잠깐 했었습니다만 네. 네, 그렇게 해서 국회에 들어가 본들 제 목소리를 뭐 제대로 내긴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내 싸움은 내가 뭐 직접 한다. 예. 예.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내 싸움은 직접 한다. 내가 이게 좀 와닿는 표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암컷이라는 천대를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 왜 꺼내셨을지 짐작은 갑니다만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도발적이다, 민주당을 도발하기 위해서다, 예.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25년 동안 일한 영역은 순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네. 예, 뭐 교도관 분들도 다 남자고 왜냐하면 범죄자들이 교도소마다 다 남자들이 그득그득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과거에 제가 이 현장에 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연구 영역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직접 범죄자를 만나서 강간범을 면담하고 살인범을 면담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25년 전에 정확히 얘기하자면 24년 전에 시도하다가 예.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온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렇게 반대를 했나 보안과에서 그걸 알아보니까 뭐 암탉이 설친다. 그것도 젊은 여자가 어떻게 성폭행범을 만나겠다고 교도소 예. 안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건 우리 책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무대뽀냐. 제가 좀 무대뽀 정신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암탉 소리는 제가 25년 동안 들은 아주 익숙한 얘기예요. 예. 뭐 그러고 굉장히 좀 이 그 유교적 전통을 저희 집안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가 전주이 씨의 지상공파의 종부입니다. 1년에 그러시군요. 예. 제사를 9번 지냈었는데 네. 저희 시아버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7번으로 줄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더 줄여주시지. 예. 31일 날 제가 선거 운동을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제사 준비를 해서 1월 1일 날 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예. 이제 며칠 있다가 네. 그런 집안에서 암탉 소리를 왜 안 들었겠어요. 계속 집안에 그냥 전업주부나 하지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작은 아버님, 큰 아버님, 뭐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암탉 소리를 들으면서 제대로 100% 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제약된 사회 활동을 내 후손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희 며느리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암컷이라는 소리가 마구 이제 보도를 타고 이제 들려오니까 예. 뭐 암탉도 억울해 죽겠는데 지금 이 시대에 2023년에 제가 정말 1990년대나 듣던 암탉이죠. 암탉 소리를 뭐 네. 듣게 되니까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분들은 옛날에 386 체류탄 가스 저도 정말 도서관에서 맨날 뒤집어 쓰고 살았어요. 그 시위의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유세로다가 어떻게 여전히 뭐 586의 그 시대 정신이라는 건 다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고 여성을 비하하는 이런 이제 행위만 예. 제가 쭉 보니까 2020년부터 계속 하셨더라고요. 예, 뭐 서울시 뭐 박원순 그 피해자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고 예. 뭐 계속 무슨 여성의 인권 양성평등 주장만 하지 사실은 그 안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뭐 발언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주어지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예. 이번에 암컷 소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당 그랬죠. 대표께서 네. 우리 민주당 여성들은 착하다고 하셨잖아요. 뒤늦게 입장 내고 네. 뭔가 좀 이제 참아준 것 같이 포장이 됐죠. 아니 참아주는 것도 전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걸 왜 참습니까? 인간이 아닌 인간을 격화시키는 그런 정말 동물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왜 수컷이라고는 안 하고 왜 암컷이라고만 하죠? 도대체가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일단. 예. 예.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일파만파 이렇게 퍼져 나갈 줄은 전 상상도 못했고요. 예. 예, 뭐 암탉 입장에서 암컷 소리 듣기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암컷 발언 현장에 또 있었던 분인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을 향해서 불임정당 이런 표현을 썼다가 본인도 좀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반쪽 정당이라 썼다가 또 지우고 뭐 이런 식이에요. 민주당 내에서 이런 표현이 자꾸 이제 생각한 대로 나오는 거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여성을 비롯해서 이제 그 상대 진영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상대 진영이 문제가 아니라 예. 저도 옛날에 1학년, 2학년 때 이제 뭐 선배들 따라서 돌멩이도 던져보고 그 운동권 남성들의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예. 말로는 평등하게 말만 한다는데. 평등하지 예. 제가 단 한 번도 그 시절에 그 과 대표를 한 적이 없어요. 아. 왜냐하면 여자들은 대표 같은 걸 안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는 뭐 어디서 이제 시위를 할 때도 여성들과 같이 대등하게 의논한 적 없어요. 어디서 비밀리에 자기네들끼리 뭐 그리고는 우리는 들러리서는 이 정도의 역할 정도만 이제 배정을 했던 게 현실이다 보니까 물론 네. 뭐 여대를 나오신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남녀공학은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전히 문화 착오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문화 지체적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시다면 네. 그렇다면 아마 불임이란 얘기가 여성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을 겁니다. 예. 그 용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니죠.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뭐 어떻게 보면 함부로 어휘를 모욕적인 어휘를 함부로 사용하시는 그분들 좀 이제 제발 시대착오적 사고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일단은 그 정치인 이수정이 되겠다 선언하셨으니까 요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보통 이제 정치 참여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들이 북콘서트를 하는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어떤 연구와 관련돼서 스토킹을 주제로 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예. 이제 뭐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뭐 출판 기념회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출판물의 밸류가 보장된다기보다는 밸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죠. 사실. 네, 예. 뭐 네. 많은 경우에 자서전 등등을 이제 책으로 내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정치 자금을 이제 어떤 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뭐 누가 이렇게 재벌들만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선거 네. 비용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해보니까. 예. 통장 털어서 하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십시일반 이제 좋은 뭐 정치인들에게는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작게는 10,000원부터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조그만 행사 저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책을 냈어요. 이거는 완전히 그 심판이고요.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서 등록이 돼서 지금 이제 서점에서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출판 기념회가 정말 제대로 된 출판물로 기념이 되기를 한편으로는 소원하면서 요번에 교보 수원 광교의 교보에서 제가 저자 사인회를 해요. 네. 네, 그 사인회 할 때 서점에는 모금함 없습니다. 네, 저는 제 책을 파는 것으로다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저를 응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네. 그렇게 이벤트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뭐 그런 책이면 앞으로 만약에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신다면은 또 이런 것 관련된 법안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시겠다. 네, 예. 뭐 그 책에 지난 1년 동안 이제 스토킹과 연관된 사실 스토킹 처벌법 입법이 되고 네. 정말 무슨 뭐 불법 투기 쓰레기 그 벌금 정도 나오던 사건에서 예. 1년 만에 사건이 거의 2만 건이 넘게 사건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피해자를 친변 보호를 국가가 나서서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토킹 피해자들은 정말 격세지감이다 이런 거 아마 느끼실 텐데 네.
그런데 이제는 가해자의 위치 정보까지 가해자가 이제 징역형 받고 출소하면 피해자에게 그 위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발표까지 하셔가지고 네. 저는 뭐 굉장히 대환영이고요. 반의사 불벌죄 없애자라는 논의가 입법 그 당시에 있었지만 없어지지 못한 채 입법이 일단 됐는데 또 네. 그것도 이번에 법무부에서 반의사 불벌죄 폐지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전진 중입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지금 살인 발생률 감소하고 있어요. 예. 그 결과 예컨대 죽어야 끝나서 수사받는 그런 사건에서 네. 죽기 전에 스토킹으로 신고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건으로 지금 변화하는 것이 네. 결과적으로 전 범죄 통계를 추적하는 사람이니까 21년도부터 여성들의 살인 발생률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시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없는 건 아니다. 법과 제도가 좀 더 촘촘해지면 이 억울하고 영문 없는 이런 죽음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만약에 만에 하나 뭐 국회를 갈 수가 있으면은 물론 김칫국이긴 하나 그런데 이제 예.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동을 사고 파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발생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아동을 사고 파는 네, 일. 네,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법무부 얘기를 몇 번 하셔서 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그게 아마 실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장관의 어떤 이제 그 법무 행정 방향과 이제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네, 뭐 상당히 근접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성폭력 대책 특위에 합류했을 때 요구했던 법률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스토킹 처벌법 입법과 보호 수용법 입법입니다. 근데 그것에 보태어 여러 가지 이제 여성 또는 약자들의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사법 공약을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캠프 때 이제 대선 캠프에서 그런 사법 공약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네.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그 보호 수용법이 지금 제시카법으로 이제 재생이 돼서 지금 입법 발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약속을 지키고 지금 변화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그 검찰 출신이라는 핸디캡은 틀림없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분은 나름대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그런 그 의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비대위원장 오면 지금 이제 수도권 선거 뛰셔야 되는 입장에서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예, 어차피 당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제 선거나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 질문도 하나 안 드리고 넘어갈 수 없는데 지난번에 이제 대선 캠프 때 교수님을 영입을 했을 때 이준석 당시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발도 했었고요. 이런 모습인데 교수님 같은 경우엔 그래도 이번에 선거운동에 가장 도움이 될 사람이 이준석 대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제 선거구에 만약에 창당을 하셔서 아주 능력 있는 젊은 후보를 내지 않아 주시면은 네. 그러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큰 도움, 거고요. 예. 젊은 분들의 도움이 사실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제 지역구에 가보니까 젊은 분들이 사는 지역이 집중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한 38세, 30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되는 지역이 있고 한 지역은 굉장히 연세들이 많으신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이제 양쪽으로 쪼개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데는 아무래도 이준석 씨가 인기가 있으니까 선거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 교수님의 수원정 출마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로 비판을 했거든요. 감동을 그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이거는 틀림없이 여당에는 험지이고요. 저는 감동이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맨날 출퇴근하는 그 지역에서 출마하는데 무슨 감동이 있어요. 저도 별로 감동을 갖고 있지 않게 그냥 네. 출마했는데요. 네. 네. 자연스러운 출마였는데. 네, 예. 제 지역에서 제가 나오는데 네. 그걸 특별히 감동을 줘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야근꾀를 쓰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냥 그분들에게 선택받고 싶어요, 전. 음. 왜냐하면 25년을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뭐 이준석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시점이 다음 주 27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교수님이 좀 그냥 보시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대로 탈당하고 뭐 창당을 하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으세요? 좀 어떤 행보를 할 것 같습니까? 본인이 결정하셔야죠. 네. 네. 정치는 말씀에 책임이 따릅니다. 네, 그거 이외에는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저도 제 몸뚱아리 제 맘대로 하는데 네. 그분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음. 네, 책임을 지셔라.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교수님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